부장의 김성철 목사, 서기 이명덕 목사, 회계의 양기만 장로님. 네, 조직대로 화면대로 마치는 동의 있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시죠? 네, 아니면 알려주실 가게 되겠습니다. 103회기 사업보험을 경고하는 103회기 부장님이셨던 신성환 목사님. 이 시간까지는 그동안 했던 회기 내용들 가운데 제가 이제 규칙부장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이어서 보고하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다른 것들은 우리 총회장님께서 너무 회의를 잘 진행하고 말씀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신학교육부 보고하면서 신학교육부 가운데 한일장신의 호신의 그 정관 문제 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여기서 허락을 했지만 아셔야 되는 건 총회에서 허락했다고 다 결정되고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 가서 해당 부서에서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발표가 됐을 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규칙부로 질의가 왔어요. 이제 결정했으니까 하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환기시켜 드립니다. 결정됐지만 진행은 규칙부에 와서 정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된다는 걸 알아주시죠. 처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칙부로 가야 되겠죠. 네. 예, 우리 보고서 178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먼저 회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해석 내용이 194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고서 두 번째 거 55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또 보고가 나와 있고, 그리고 별지 한 장으로 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별지 한 장으로 된 보고서까지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대로 마치는 동의 제시했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시죠? 네, 아니면 나눠주실 가게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청원사항은 신부장님이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규칙부에 가게 되는 거죠? 네, 12번입니다. 네, 그 별지의 보고서에 지금 고시위원회에서 지난 임원회 보고 때도 규칙부 보고 때 병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표결 종족수의 문제가 고시위원회에서 재론한 이후에 결정된 것이 19대 14, 33명. 우리 66명인데 33명은 절반입니다. 과반이 안 되는데, 여기 장로회 각 취례 및 산하기관 동의회의 규칙 제8조 2항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대회와 속회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해석이 옳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고시위원회 규정의 그 조례, 총회 규정모음 교시위원회 조례 9장 37조에 고시위원회가 합격을 결정하면 총회장은 그것을 받아서 보고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일개 자문기구위원회가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청원을 했다고 해서 그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은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단 옹호 신문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글을 실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이단 옹호 신문이 우리 교단에 지금 군목으로 가야 되는 이 자원들을 계속해서 그 글 사진을 올리면서 이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료들까지 다 지금 섭렵해가지고 온 200장에 본인들이 쓰지도 않았고 찌라시 수준도 있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총회 임원회에서 다시 논하라고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신학교육부장, 규칙부장, 고시위원장 또 해서 임원 중에 대표가 특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5개 위원회가 다시 의논했는데 그 200장의 자료 때문에 결국은 이건 불합격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고시위원회에서 논하라라고 왔는데 규칙부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자, 고시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고시위원회만이 그것을 다시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도 안 된 이 자료를 가지고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을 때 규칙부장은 그것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위원장으로서 참여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일에다가 칸표를 같이 던져가지고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마지막 이 정족수가 되는 이곳까지도 온전하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규칙부가 이 총회 임원회가 고시위원회 결정을 다시 재론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첫날 총회장님도 다수가 결정한 것을 헌법위원회 구인이 아무리 뒤집는다고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네, 1분 연장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그래서 규칙부장으로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참여해서 이 중대한 아이들을 이렇게 파멸시킬 수 있는 이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규칙부장으로서 우리 총회가 여러 질서나 규칙을 또는 재법규를 지켜가는 과정 속에 문제 있음보다는 문제 없음이 많다. 문제도 있다는 얘기를 전제를 하고 방금 질문한 그 내용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규칙부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최소한 규칙부장이 어떤 답변을 할 때는 최소한 규칙부 임원회나 규칙부 실행위원회 아니면 전문위원들하고라도 논의하고 대답을 해야지 개인이 직답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 우리 규칙부는 전문위원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미 다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적해서 절차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시부 전원이 모여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전원이 모여서 그렇게 하시게 됐다는 절차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질문한 내용 가운데 총회 규칙이나 헌법이나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관례나 그리고 우리 임원에서 최종적으로 총회가 마치고 나면 총회 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회 임원에서 다시 한번 제보해봐라. 그건 헌법 정신에도 그리고 헌법 내용에도 있는 준용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들은 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었고 다시금 고시위원회까지 가서 고시위원들이 끝난 상황이지만 다시 새롭게 모여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절차상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명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총회규칙 제41조 의결상에 보면 헌법규칙 그리고 장로의 보통회 규칙에 명시된 내용은 제적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66명이 모였는데 34명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된다. 중간에 논리 없이 얘기하면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개의하는 것은 제적의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제적 과반수가 100명, 제적이 100명 같으면 과반수는 51명. 그러니까 51명이 모여서 거기서 또 출석 과반수로 또 제적 재석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면 최소한 51명이 모이면 26명이면 돼요. 그럼 26명 같으면
방금 질의한 질문자의 답변대로 하자면 이건 과반의 과반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적에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따라 잘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부 질의에 대한 대답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동로의 김병욱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이 안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고시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동성애 현장이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 심각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군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은 군목 지원자들인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심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특별위원 하셨던 분이나 동성애 대책위원장이 나와서 발언할 기회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와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고시위원회에서는 불합격시키되 이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1년 뒤에 면접만 불합격이지 과목 불합격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 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결정한 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간 낭비입니다. 이 일은 엄격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군목을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다 끝날지 모르겠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안 및 보고서 47쪽에서 57쪽까지 백사의 총회의원이 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4. 서울노회장 이화영 목사, 전남노회장 정중채 장로가 제출한 총회 특별부서, 헌법위원회, 재판국, 연금재단 이사, 기독공고사, 공천제도를 변경해달라는 건과 서울 서남노회장 한요선 목사가 제출한 공천제도를 변경해달라는 건과 부산 동남노회장 남기룡 목사가 제출한 주요 부서 및 기관 이사 파송에 대한 공천제도를 변경하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모를 통해 공천하여 해당 부서에 전문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을 공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과 경동노회장 도용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 주요 부서 조직을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으로 연구해달라는 건은 한회기 연구하는 것을 허락함이 가할 줄 아오며, 제안설명 15번입니다. 대전 손호회장 이승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 운영을 개선해달라는 건과 천안 아산노회장 김형재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건과 함해노회장 안요한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이 투자할 때 일반 경매 공매를 포함합니다. 한 건당 투자 금액을 200원 이내로 제한해달라는 건과 순천노회장 백위현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 규정 제26조 1항과 5항, 제27조 1, 2, 3항, 28조 제45조의 4, 그리고 부칙을 개정해달라는 건은 한회기 연구하는 것을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부산 남노회장 황현창 목사가 제출한 공천위원장 선거도 임원선거규칙 제2조 2항의 지역안배제를 성문하여 실시해달라는 건은 한회기 연구하는 것을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전신이 허락했어요. 전신이 연구밖에 안 해요. 4번 빨리 답이 나와야지. 그래서 연구가 해요. 함해노의 목사총대 이국현입니다.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이렇게 좀 그랬는데, 그 2번 헌의안 건입니다. 2번이 이 헌의안 건이 여러 개가 복합되어 있는데, 저희 함해노에서 헌의한 건은 그 우리 연금재단 투자를 200억 원으로 제한해달라는 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 건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됐어요. 본 회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경매라든지 공매에 4분의 1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금재단 재산이 5천억이면 1,2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좋은 거지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억 원으로 제한해달라고 하려는 건데 이걸 1년 동안 또 연구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해노회에서 하는 거는 이 투자 제한을 200억 원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결정해서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현재 여기서 요건을 우리가 쪽에서 결정하면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밀어버리면은 그 1년 안에 다른 일도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에 좀 공감이 되네. 전부 연금하고 언제 할 거예요? 지금 1년 동안에 또 투자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주요 부서의 공천, 법리부서의 공천을 현재 공천부가 공천하지 않고 공천 제도를 좀 바꾸어서 공모제를 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공천하자는 건데 그것도 계속 연구. 그러면 3년 동안 못 바꾼다. 내일은 지금 이러면 3년 가봅니다. 계속 연구요. 5번 말해 주세요. 5번. 서울로의 이군식 목사입니다. 제가 총회 오래 나오면서 보는데 요새 이 헌의안 배정이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연금을 한번 200억 투자한다는 것은 규칙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연금재단으로 보내서 연금재단 이사회가 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서 올릴 때 또 지금까지는 연금 가입자하고 연금재단하고 규칙부가